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과연 기각과 인용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법조인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예측을 했는데 매우 논리가 타당하고 정연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현재 법무부의 서희 소속 변호사인 김익현 전 부장판사는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론상 각하가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5대3 기각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죄를 철회했는데 국회에서 재의결을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하돼야 한다는 것이 김 전 부장판사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하 의견을 낼 재판관은 없을 것이고 5대3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김 전 부장판사는 이번 주 금요일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고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1, 2주 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면서 윤 대통령 심판 선고 기일이 미지정인 것을 보면 평의가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평의가 길어질수록 윤 대통령의 회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 성향 4명의 재판관의 입장은 확고하게 인용으로 갈 것이지만 보수 중도 성향 4분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이 좀 요령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재판 진행도 공정하게 하고 증인 신문 시간도 넉넉히 주고 했으면 헌재에 대한 반대 여론이 50% 가까이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비춰볼 때 헌재도 헌법연구관들이 기각과 인용 결정의 경우에 대비해서 2개의 결정문 조안을 이미 작성해 놓았을 것이라면서 평의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판결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 전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마은혁 임명카드가 살아있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변론 재개 신청을 하지 않은 쪽으로 결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재개 신청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한다면서 2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는데요. 첫째,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탄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기간 산정이 잘못된 것은 탄핵 심판에 전혀 영향이 없지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부인한 부분, 이 부분을 파고들어서 내란죄 형사사건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논리를 밀고 나간다면 공수처에서 만든 수사기록은 모두 증거 능력이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고 봐야 하고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일정 부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곽종건 전 특정사령관에 대한 회유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나왔는데 양심 선언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교 동창이 내란죄로 엮겠다는 말이 사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해서 곽종근의 증언을 들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설사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의견서를 내더라도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그 의견서를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은 없으며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선고가 2주 정도 미뤄지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마은혁 후보 임명 리스크에 대해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당 기간 버텨왔고 앞으로도 야당의 압력에 버텨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김 전 부장판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는 쟁점이 제일 간단하고 중요도 시급성으로 보나 선입 선출 원칙에 비추어 변론이 뒤에 종결된 검사 탄핵보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각하 내지 기각해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면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물 건너간다고 판단해서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부장판사는 13일 탄핵 선고가 예고된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은 인용 의견이 한두 번 나올 수 있지만 모두 기각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고 탄핵을 했지만 정작 변론은 딱 한 번, 그것도 3시간 하고 종결되었습니다. 그만큼 탄핵거리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특혜를 주었다고 탄핵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훈 차장검사, 최재원 반부패 2부장 등 검사 탄핵도 국회 측이 탄핵 심판 기일에 불출석하는가 하면은 탄핵 사유조차 특정을 못해서 주심을 맡은 김영두 재판관의 질책을 듣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위한 부실 탄핵을 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핵으로 인해서 업무가 3개월 동안 정지되고 국정이 중단되는 사태를 빚은 것입니다. 정치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헌재마저 편향성 논란에 휩싸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각종 부정비리로 얼룩져 복마전이라 부르는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헌재가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사가 유언이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도 받지 않으면서 위아래가 한통속이 되어서 저지르고 있는 썩은 부패는 누가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합니까? 전현직 판사끼리 형님 좋고 아우 좋다는 식으로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헌재가 오늘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선고에 이어서 한덕수 총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잇따라 이어질 전망입니다. 헌재 재판관 8명의 판단이 나라와 국민의 앞날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 같은 법조인인 김 전 부장판사의 견해는 물론이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직위원 부장판사의 결단, 무엇보다 성난 민심을 받들어서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